갚아주겠다. 그게 얼마나 네. 딜레마겠습니까? 네. 당장 잡아 넣어서 입을 좀 닫게 네. 만들고 싶은데 그러자니 예. 어떤 내용들 비밀들. 예.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명명했던 것이 명태균 씨 휴대전화야말로 명태균 캐비닛이다. 네.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없다. 예. 이분도 다 모든 것을 그 자동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몇 대에 걸쳐서 분산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번 주 금요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내일은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어요. 네네. 그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 제한 시간 없이 뭐 질문 제한 없이 시간 제한 없이 다 답변하겠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데요. 실제로 그 대통령이 뭐 얼마나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4대, 3대 이게가 증거가 될 텐데 그거를 그 안에 혹은 또 그 뉴스토마토가 확보하고 있는 명태균 씨는 없다고 민주당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 녹음 파일 같은 것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 충분히 있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도 이미 그 얘기를 했으니까 본인하고 놔둔 것도 있고. 네. 네. 그러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원팀이었습니까? 김종인 사단으로 봐야 되죠. 김종인 사단. 김종인 사단, 김종인, 명태균, 이준석 이 세 명은 명확하게 김종인 사단이었죠. 김종인 사단이었다. 네. 그 김건희 여사하고는 왜 틀어진 걸까요? 뭐 그것까지는 저도 뭐 파악하지 못했지만 네. 이번 그 지난 22대 총선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멀어진 것은 저희도 확인을 했지만 김건희 씨하고는 계속해서 교류를 해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여러 선거를 손댔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손댄 선거는 어떤 거였다고 봐야 됩니까? 지난 전당대 국민의힘 전당대입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 한동훈 대표가 선출된 7월 23일 날 했었던 네, 맞습니다. 최근까지인데요. 그때도 네, 관련해서도 뉴스토마토가 확보한 취재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는데 저희는 이제 지금 저희가 이것에 집중을 한다고 그 네. 기사는 지금 뒤로 밀어놓고 있는데 네.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 간의 단일화에 예. 명태균 씨가 관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 단일화 작업이 본인 그 말 해요. 내가 단일화 한두 번 한 것 같냐. 근데 실제 보면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단일화 네. 그리고 대선 후보 단일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단일 그리고 이번에 예. 저 원희룡 나경원 단일화 예. 여기까지 관여돼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그 7.23 전당대회 때 원희룡 나경원 단일화면 나경원 편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를 2번 죽인 분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나경원 의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느 쪽 편도 아니라고 했지만 네. 실제는 원희룡 의원 쪽이었고 그리고 그 1차에서 그게 결선 투표로 갔을 때 네. 표를 몰아주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고 네. 그 과정을 이준석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요. 명태균 씨가 네. 자신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네. 그러면 명태균 씨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저한테 저희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한동훈은 카게무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을 총리로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준석이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총감독이 네. 저 김종인 위원장이라고 친다면 자기는 시나리오, 예. 뭐 연출 이런 건데 네. 그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내세웠던 배우들 중에 가장 훌륭했던 배우가 누구냐? 이준석. 이준석. 예. 가장 힘들었던 배우가 누구냐? 오세훈. 예. 그리고 또 윤석열 또한 힘들었던 배우로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보수의 총화로서 이준석을 계속해서 앞에 내고 그다음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것이 기본적인 정치적 욕망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그 가는 과정에서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의 도구. 본인 표현대로는 닭, 말, 개 셋 중에 하나. 그 김영선 의원한테 말판에 윽박 지르는 거 이번에 예. 민주당 공개한 거 그거 보셨잖아요. 예. 제가 들은 건 더 심해요. 그 막말 수위가 예. 정말 기아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요. 책상을 아마 엎을 정도로 그걸 참모진이 있는 앞에서 해요. 참모진. 그 김영선 의원 참모진이 있는 앞에서. 네네. 예. 그래서 가인 씨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김영선 의원이 그렇게 하죠.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저희도 안 믿었다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네.
믿기 어려운 내용들을 다 경선에 이런 것이 활용되려고 이런 지지 성향 당원들에 대한 성향 분석을 했고 이 문건이 당시 당 대표한테까지 전달됐다. 이것도 믿기 어려운 사실 아닙니까? 그 2년짜리 개헌 대통령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 후보 확정되기도 전에 아크로비스타에 찾아가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죠. 당신 2년만 하고 물러나라. 그리고 개헌해라. 개헌하고 4년 중임제로 바꿔서 실제로는 이준석을 출격시켜서 새로운 꿈을 꾸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대목은 어떻게 취재를 하셨어요? 저도 예, 같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치적 대우로 남는 거죠. 네. 대우 남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의원을 무척 아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 지금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최근에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꿈이 큰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브릿지로 윤석열 후보를 2년 정도 생각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정권을 개혁보수로 바꿔서 선수는 이준석을 띄워서 8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대한 꿈을 한국 정치사를 쓰려고 했죠. 그런 것 같아요. 교과서를 쓰려고 네. 했던 것 같아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보수 교과서를 쓰려고 했는데 이게 다 드러나니까 지지 기반이었던 TK에서마저도 지난주 조사에서 18%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저는 영남 보수의 각성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남이라는 든든한 기반이 국민의힘의 물적 토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들 대부분 하는 것이 이미 총선도 이제 끝났고 그다음 이제 지방선거를 걱정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영남은 집토끼라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좀 대단한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이긴 하지만 보수가 낳은 보수진영이 낳은 대통령이 하지만 영남에 대한 기반이 없어요.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예전에 아시겠지만 지금 친윤이라고 하는 그룹들도 옛날에는 이준석 의원, 유승민 의원하고 같이 바른미래당도 했었고 네. 그렇죠.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래서 삼성간호한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에게 어떠한 정치적 의의를 기대한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도 대단한 착각일 것 같아요. 자신의 이해관계 앞에서는 언제든지 이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이렇게 차별화를 통해서 자신만의 이제 지지 기반 그리고 결국은 뭐 탈당 요구부터 해서 거국 내각 구성 이렇게까지 갈 것 같습니다만 근데 뭐 우리가 반추해 보면 그렇게 해서 박근혜와 MB의 그 그림을 그린다면 박근혜는 처음부터 MB와 정치적 충돌을 맺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조차 정권 교체라고 실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여권 내 야권 이렇게 했지만 제가 봐서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뭐 옛날로 표현하면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의원의 관계가 아닌가. 황태자로 군림을 하다가 등에 칼을 꽂으면 그것이야말로 배신자죠. 이분도 딜레마일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그래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익십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국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근데 그 익십 전에 나왔던 문자들이 과연 얼마나 많겠습니까?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당당하게 두 분이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며 당당하게 자신들이 밝혀야 될 두 사람이 한동훈과 이준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과 이준석의 양심 선언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국민 앞에 떳떳한 보수로 다시 태어날 각오와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 일단은 이 사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안 받을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넘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 듣느라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들었습니다. 편집회의 해야 되는데. 너무 송구합니다. 이제 가서 편집회의 하셔야 돼서 그래도 또 언제 오실지 몰라서 끝으로 또 저희 지금 무려 25,000분이 넘는 분들께서 시민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이끌어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했고 결단이 필요했고 거기에 따른 문제 제기를 했고 문제 제기를 함에 있어서 정말 충실하게 취재를 했고 나름의 논과 팩트를 갖추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언론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가 이렇게 대중들한테 그리고 이제 지금 전국을 흔들 정도에 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유튜브의 역할들이 상당히 컸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기존의 유튜브를 좀
삐딱어린 시선 봤거든요. 진영 논리만 너무 강화시킨다 아. 이렇게 봤는데 사실상 이번에 과정을 보니까 레거시 미디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구나, 경계가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 유튜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윤선 기자님처럼 훌륭하신 분도 계시지만 아유. 참여하시는 시청자분들 그분들이 진정한 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분들에게 힘을 좀 몰아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계속해서 진실만을 보면서 그렇게 꿋꿋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취재 편의점 한번 화이팅 해주시고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뉴스토마토 여러분 많은 구독, 예,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좀 구독해주세요. 예, 아 뉴스토마토 신문 좀 꼭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신문들을 잘 안 봐요. 네네네. 예, 저희도 구독하겠습니다. 네, 네. 예, 아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 진짜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모셔서 너무 많은 걸 지금 얘기를 해서 박형광 기자한테 제가 가서 너 입 조심해야 돼 이래놓고 제가 말려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덕분에 많은 시민들께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